역사 오늘을 만나다. 네, 오늘부터 매주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 오늘을 만나다. 김준혁 현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정조에 관한 한 대한민국 사학계 또 큰 거목이신데 사학자시니까 우선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은 역사란 무엇이라고 봅니까? 좀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무슨 아놀드 토인비나 네. 아니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처럼 네. 역사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 프로그램 제목이 네. 역사 오늘을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저는 역사란 현재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네. 결국은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 이 시점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결국 오늘 이 시점의 현재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늘 갖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재 어떤 시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편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대화다 하는 이런 말과도 또 통하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네. 결국은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어떤 현재와의 대화 혹은 이제 네. 미래에 대한 이런 과정의 중간에 어떤 다리의 역할 이런 네.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역사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글쎄,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죠. 네. 바로 이제 위안부와 관련돼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또 전쟁을 통해서 희생되어 갔던 네. 여인들의 이야기 이런 걸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선 위안부 정말 일본 식민 통치 기간 가장 아팠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 국제적으로는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이 위안부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위안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자행된 겁니까? 글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위가 위로하는 것이고 안이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일본 군인들을 편하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여인들이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노예와 같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위안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 사실 1932년 1월 달에 있었던 상해 사변부터였어요. 네.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중국 여인들에 대한 이제 강간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일본의 어떤 파견군 참모장이었던 오카무라 중장이 이제 위안부를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위안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안부가 이제 본격적 모집이 되는 부분들 요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다가 이제 위안부를 모집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사실은 모집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조선 여인들을 갖다 납치해간 내용들 네. 요거를 좀 정확하게 좀 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한일 간 협상에서도 동원된 주체가 어디냐, 정부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조직적인 동원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제일 됐었죠. 핵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 여인들이 돈을 벌러 온 것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나 내용은 좀 이제 다릅니다. 원래 이 위안부 이 모집이 시작된 것이 1937년에 있었던 난징 대학살이었어요. 네. 중국의 남경에서 당시 이틀 사이에
일본인이 중국인들을 30만 명을 이제 죽였죠. 엄청난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일본 군사들이 중국 여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간을 했는데 이런 강간이 엄청난 반일 의식을 이제 만들어오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군사들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강간했을 때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돈을 주고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성들을 좀 만들어내자. 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매춘 여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매춘 여성들이 몸 안에 이제 성병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내부에서 이 자꾸 성병을 통해서 이 군사력이 약화가 되면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병에 걸리지 않은 여인들을 이렇게 불러와라. 그러려면 이제 나이가 어린 여자들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본인들 말고 조선인을 데리고 와라. 네. 이렇게 이제 1939년에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일본이 지금 위안부들은 상당히 자발적이었다, 매춘이었다, 스스로 원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이 얼토당토 안 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제 만들어주면서 조선 여인들한테 야, 뭐 매춘하러 가자, 혹은 뭐 일본 군사들한테 성접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가서 공장에 취직하자 어쩌자 근로정신대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하고 끌고 갔다가 이제 그 성노예로다가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도 그냥 또 끌고 갔던 일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일인데 제가 그 과거에 이제 할머니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하루에 140명씩 이렇게 일본 군사들을 받았더라고요. 네. 말이 그렇지 하루에 140명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김밥을 손에 쥐어주고 누워서 김밥을 먹게 했던 이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슬레이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희생되고 또 돌아오지 못하고 또 기록되지 않은 이 위안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이게 현재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글쎄, 안 되고 있죠. 숫자가 파악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많이 우리 그 조선의 어떤 어린 여인들이 끌려갔다가 저 남양군도 이런 데까지 끌려가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배 안에서 폭격 맞아갖고 배도 침몰되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수장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략 추정되는 기록이 있습니까? 3만 명에서 뭐 한 30만 명, 40만 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어떤 그 일본 연구자 그 위안부와 관련해서 제일 오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요시미 요시아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겠죠. 그렇죠. 그 네. 중에서 이제 한국인이 반 정도라고 절반 보니까 정도. 아마도 최소 15만 명 가까이는 네. 우리 그 조선의 젊은 여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온갖 성노예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올 수 없는 분, 애써서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런 이야기하면 네. 이게 눈물 없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런 해외 나가 있던 분들이 뭐 이제 고려인회 혹은 조선인회 이런 식의 이름을 만들어서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안부 활동을 강제로 했던 그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일부 하기도 했고 네. 또 그 여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몸을 가지고 네. 내가 어찌 고향에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익숙지 않고 문화적 풍토도 익숙지 않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불임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도 없던 상황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네.
자, 위안부 결국은 나라가 힘이 약해서 우리 조국의 여성들을 지켜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위안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또 우리 힘이 약했을 때 우리가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아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네.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백제가 멸망할 당시 당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끌고 갔었죠. 아. 예, 그때는 뭐 말도 못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 3년 뒤에 671년에 오죽했으면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와 전쟁을 선포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 여인뿐만이 아니라 신라 여인들도 엄청나게 강간을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신라인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때부터 끌려갔던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그 뒤에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원나라가 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몽고족의 몽고족의 침입들. 네. 그때 이제 그 30년간 전쟁하고 나서 몽고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은 몽고에 이렇게 우리가 속국이 되다시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겠습니까? 네, 최근에 뭐 드라마에서 기황후가 된 분도 공녀 출신이었죠. 그렇죠. 공녀 출신이었죠. 뭐 그렇게 잘 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말 그렇죠. 뭐 기왕후 같은 경우는 성놀이개가 된 탁월한 경우였죠. 미모와 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황후까지 올라갔겠지만은 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려 여인들은 다 원나라 귀족들의 노비라든가 아니면 성놀이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또 가장 큰 전쟁 임진왜란 아닙니까? 임진왜란. 이때는 어땠을까요? 임진왜란 때도 말도 못하게 끌려갔죠. 네. 일본으로다가 네. 당시 일본의 어떤 군사들이 조선의 여인들 엄청나게 끌고 갔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임난이 끝나는 과정에서 뭐 그 유명한 사명대사 그리고 강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일본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여인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데리고 왔던 여인들도 당시 조선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일본인들로부터 몸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된 것이죠. 네. 자, 병자호란. 흔히 우리가 남한산성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삼전도의 치욕. 예, 네, 예. 임금이 예. 잠실벌에 가서 예. 고개를 숙인 이 사건. 이때는 여성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왔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그 여성들이 끌려갔었죠. 당시에 청나라로 끌려간 청나라로 끌려간 네. 거죠. 압록강을 넘어간 거죠. 네.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압록강을 넘어가게 된 여인들, 뭐 자발적 여인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네네. 않죠. 네. 강제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때는 뭐 상인이나 사대부 집안이나 구분 없이 많이 없이 다 끌려간 끌려갔다고요. 거죠. 당시에 조선 인구가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서 내는 추정으로 볼 때 한 800만 정도 됩니다. 네. 800만 중에 20만 명의 여인들이 끌려갔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끌려가서 대부분이 당시 이제 이 만주족의 이런 귀족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인들 그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분배가 되고 팔려가고 이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역시 성놀이개가 되거나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일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기록들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부류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 당시 집안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풀어낸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전혀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탈출을 해서 네. 돌아온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 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긴 한데 당시 정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네. 당시 그 만주족들은 그 여인들을 갖다가 풀어주거나 아니면 남자들도 풀어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금액의 네. 돈을 요구를 했었던 거죠. 이 돈 주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대부가에서 자기 자식들을 빨리 풀어나게 하려고 높은
그 고비용을 이제 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될 사람들의 줄어들게 되네요.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수가 사람이 없었던 많으니까. 거죠. 아. 그래서 사실 그 남자들을 주로 그 풀어오지 누가 여자들을 풀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자기 아들만 자기 자식들만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네. 점점 고비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인들에게 줄 비용들은 생각하지 않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돌아오기는 더 어려웠고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사대부 집안 중에서도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네. 그런 집안들 속에서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여인들을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돌아온 여성들은 제대로 대접을 또 받습니까? 글쎄요. 환영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죠. 윤리관이라든가 그 네, 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비속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뭐 이렇게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들을 이야기할 때 야이 환양년 뭐 이렇게 부르는 네, 게 그렇죠.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언어들은 이제 쓰면 좀 안 되는 것인데 네. 그 환양년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제 병자호란 때 압록강을 강제로 끌려갔던 압록강을 넘어갔던 그 여인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여인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환자, 그렇죠. 고향 환자 그렇군요. 그렇죠. 돌아올 환에 고향 향자, 계집여자. 네. 그래서 환향여였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돌아왔을 때 살아 돌아왔으니까 기뻤겠죠. 하지만 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철저하게 바로 이제 남존여비라든가 네. 삼종지도 여인들의 재가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만큼 여인들의 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였는데 네. 이 사회에서 여인들이 여진족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저 여인들이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여진족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 정절을 잃은 여인들이 과연 그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자, 돌아와서까지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 자, 우리 위안부, 우리 역사의 어떤 전쟁과 여인과 관련해서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역사의 기록인데 이분들도 본인이 위안부라는 고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겨우 1991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위안부였다. 이 사실을 고백을 했고 이때부터 한일 간에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마침내 한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 합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그 어제 그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그간 24년간 그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네. 어쨌든 이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 이런 이제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담화를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 이 부분은 인권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은 일본이 그 엄청난 가해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해자였던 일본이 그 겨우 100억도 안 되는 돈으로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진정한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본과 역사의 전쟁을 벌이던 한국이 이제 갑자기 이 전쟁이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한 셈인데 과연 역사라는 것이 이 전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도 또 기대를 하고요. 지금까지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였습니다.